한때 웬스카에 대해서 고발자, 신의 혁명 성과를 훔친 도둑놈, 21조항으로 나라를 판 매국역적, 스스로 황제가 되어 역사를 후퇴시킨 자 등 수많은 부정적인 평가가 일색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과 다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권력이 최고봉에 오른 인물이라면 남다른 실력 없이 단순히 행운만으로는 힘든 일이죠. 웬스카의 묘는 허난성 안양시 황강 북쪽 강안에 있습니다. 대략 4만 평 정도에 달해 황릉을 방불케 할 정도이며 원곡림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의 진짜 웬스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보다는 노름이나 무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7세부터 여러 번 형시에 응했으나 모두 낙방합니다. 대장부라면 북과 벼루 속에 묻혀 세월을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리고 공부하던 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1881년 그는 삼촌 친구로부터 급히 산동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우창칭은 경군이라 불리는 부대를 이끌고 있었고 이홍장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웬스카의 군생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웬스카에는 조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모군란 이후 우창칭의 부대는 조선으로 파병되는데 웬스카이와 조선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웬스카이는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조선인이 재물을 약탈하고 여인을 겁탈하는 병사를 처단해 우창칭은 물론 조선 조정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조선의 2인자가 되며 청일전쟁 발발 때까지 조선에서 섭정왕 노릇을 합니다. 이홍장은 청일전쟁 패부 후 비난 속에서 텐진으로 가 취거했습니다. 귀국 후 웬스카이는 조선에서 신식 군대를 훈련시켰던 경력 등을 인정받아 당시 광서제를 아련하게 되는데 그때 군제 개편이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신군을 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던 시기라 광서제는 크게 기뻐하며 군무처로 파견합니다. 임명 즉시 텐진이 쇼잔으로 갑니다. 당시 정무군이 정원을 7,000명으로 확대한 뒤 조선에서 경험을 살려 신건 육군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들이 장비는 독일제 장총과 대포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병과는 보병과, 기병, 포병, 공병, 군수 등으로 편제했습니다. 이들은 부자지, 황족이 자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에는 아편쟁이 등 다양하게 해서 전체적인 전투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웬스카이는 대담하게 계획을 하고 군대 선발 기준은 반드시 건장해야 하며 20km 급행군, 아편, 술 등 불량행위가 없는 일반 백성들이 자제를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 선발 기준은 꼭 마치 요즘 특수부대 선발하듯이 엄격했습니다. 훈련도 당시 가장 현대화된 훈련 방식과 높은 강도의 훈련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자제하다 보니 문화 수준이 대부분 낮았기에 웬스카이는 군가를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또 구호를 만들어 세뇌식 교육을 했습니다. 누구 밥을 먹냐? 웬궁보의 밥을 먹습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냐? 웬궁보를 위해 싸웁니다. 당시 조정에서 내려오는 병사들의 급여도 누군가가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웬스카이는 직접 관장함으로써 병사들의 충성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 북양군은 웬스카이 출세의 미천이 됩니다. 또 북양군에서 나온 그의 부하들은 한때 중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段祺瑞, 왕스전, 펑구어장, 쉬스창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북양군 출신의 인물들이 한때 중화민국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1911년 신의 혁명이 폭발할 무렵 그는 재풍에 의해 관직에 밀려 고향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우창봉기가 일어나 혁명군의 기세에 청나라 군대가 밀리자 조정은 북양군을 파견하려 하나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웬스카이를 부르고 그의 요구대로 섭정왕 재풍이 물러나고 내각 총리 대신으로 임명합니다. 웬스카이 북양군은 출전하자마자 우한 삼진중 한양 한코를 수복하고 우창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웬스카이는 공격을 멈추고 혁명군과의談판을 하게 됩니다. 웬스카이는 군주 입헌제를 주장하고 있었고 혁명군은 공화정을 주장했습니다. 혁명군은 우창에서 성과를 거두고 여러 성들에서 호응을 하여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듯 하나 무력으로 정조를 뒤엎을 힘은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혁명군이 기세를 누르고 정조는 혁명군은 너무 강해서 쉽게 제압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하면서 자신이 주가를 더욱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2월 말 숭원이 귀국하고
1912년 1월 1일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하며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설립됩니다. 이에 웬스카이는 똔추리를 시켜 우창에 대해 폭격을 가하며 의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곧 멸할 것이란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원이 청조를 퇴위시키면 대총통 자리도 양보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명분상으로 청조 퇴위시키고 공화정을 위한 명분을 내셨지만 당시 순원에게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화민국 임시정부 국고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기나 탄약, 사병들이 급여 등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열강들도 아무도 중화민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혁명당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지만 현실은 자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순원은 일본이 흑농회를 통해서 자금과 군수물자를 지원받으려 합니다. 그 대가는 동북이 특권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 사실은 내부에서도 극심한 반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창에 주둔하고 있던 류행홍은 전문을 보내 강하게 항의합니다. 황싱, 왕징의가 나서서 순원을 설득합니다. 순원으로부터 임시대총통직을 양보한다는 약속을 받은 웬스카이는 본격적으로 청조를 퇴위시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갑니다. 먼저 그는 청조의 제후공관 인사들에게 퇴위해야 한다는 조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똔추리 등을 북경으로 불러 연명으로 정왕실의 퇴위에 대해 압박하게 됩니다. 정왕실은 섭정왕 제풍이 물러나고 전통제는 6세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웬스카이는 혁명군이 요구대로 퇴위를 하고 공화정을 하지 않는다면 루이 16세처럼 처형당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용유태오를 조용히 만나 눈물로 자신이 있을 땐 지켜줄 수 있지만 자신도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합니다. 정조도 서태후의 생전부터 입헌 군주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의 대신을 해외에 파견해 학습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1908년 8월 27일 중국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흠정헌법 대강이 반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에 대한 계획 의지가 없어 불만과 원성이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용유태오는 웬스카이에게 자신들이 퇴위할 수 있는 우대 조건 등을 협상하라고 정권을 위임합니다. 2월 10일 용유태오는 퇴위조서를 내고 정식으로 정조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봉건 군주제도 역시 폐지됩니다. 2월 15일 남경의 자미모는 웬스카이를 임시대총통으로 선고하고 3월 20일 정식으로 취임합니다. 웬스카이가 나라를 훔친 도둑이란 설은 마오쩌둥이 비서인 전보다에 져서 나라를 훔친 도둑 웬스카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1개 조항으로 매국역적으로 몰리거나 황제가 됨으로 역사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평가 역시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